자, 이번 시간 우리가 같이 풀어볼 문제는 2022년 10월 고3 모의고사 수학영역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선 공통영역 22문항을 같이 풀 거고, 이제 올해의 마지막 모의고사이니만큼 최종 점검하는 차원으로 같이 열심히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 1번 루트 8 곱하기 4의 4분의 1 제곱의 값은, 그래서 주어져 있는 값들을 계산하기 편하게 지수로 다 바꿔서 써보면 루트 8은 2의 2분의 3제곱,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2분의 1제곱이 돼서 지수끼리는 곱했을 때 더하는 거니까 2의 제곱, 즉 4가 되겠다. 그러므로 보기에서 골라보면 1번의 정답은 3번. 2번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dx의 값은, 단순 정적분 문제이기 때문에 적분을 해보면 2분의 1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이 되고, 자 2를 넣은 것과 0을 넣은 걸 빼면 되니까 2를 대입해보면 8 더하기 8, 그리고 0을 대입해보면 0이니까 쓸 필요가 없겠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6이 되겠다. 그러므로 2번의 정답은 2번. 3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1, A3은 4, A3, A5는 64일 때 A6의 값은, 자 등비 중항에 의해서 A1, A3은 사실상 A2의 제곱과 똑같고 이 값이 4이기 때문에 A2가 2인 걸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항이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A3, A5 또한 등비 중항에 의해서 A4의 제곱이 되고 이 값이 64라는 건 A4가 68이라는 말이 되겠고, 결국 이 둘의 관계를 통해서 R제곱이, 그러니까 A2에다가 R제곱을 곱해야 A4가 되니까 R제곱이 4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값이 A6이기 때문에 이 값은 A4에다가 R제곱을 곱한 것과 똑같으므로 8 곱하기 4가 돼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얼마? 32. 그러므로 3번의 정답은 3번. 물론 이제 일반항을 구해서 풀어도 되지만 지금 문제에서 그 정리한 조건이랑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한 A6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일반항까지 구할 필요는 없는 문제였던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반항을 구한다고 잘못된 건 아니지.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 4번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그래서 다음 극한값의 합은 얼마인가?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 fx의 값은,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라는 건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물어보는 거니까 우극한. 자 어디로 다가가고 있다? 4로 다가가고 있다. 그 다음에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fx의 극한값. 그럼 2의 좌극한을 물어보는 거니까 어디로 다가가고 있다? 마이너스 2로 다가가고 있다. 그래서 두 값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그러므로 4번의 정답은 4번. 5번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세타에 대하여 사인 세타가 2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때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값은,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먼저 정리해보면 사인 세타가 2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이므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이므로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가 되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사인 세타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때 우리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그냥 계산으로 구해보게 되면
코사인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세타를 대입해서 4분의 5 사인 제곱 세타가 1, 즉 사인 제곱 세타가 5분의 4이므로 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2루트 5가 되는데 주어진 각이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제2, 4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사인 값은 양수가 되므로 구하고자 하는 사인 세타는 얼마인 걸 알 수 있다? 5분의 2루트 5인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보기에서 골라보면 5번의 정답은 5번. 6번 함수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에 대하여 곡선 y는 fx 위의 점 1, f1에서의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 하자. pq의 길이가 6일 때 양수 a의 값은, 그래서 이제 단순한 접선의 방식 문제이기 때문에 주어진 f를 미분해보면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가 되고 f'1을 계산해보면 1인 걸 알 수 있다. 또한 접점을 구해야 되니까 f1을 구해보면 a 플러스 1, 즉 기울기가 1이면서 1, a 플러스 1을 지나는 직선이 바로 구하고자 하는 접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접선의 방식은 x 플러스 a가 되겠다. 그래서 이때 이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 그렇다면 p는 마이너스 a, 0이 되고 q는 0, a가 돼서 구하고자 하는 pq의 길이는 a가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 2 a가 되는데 이 값이 6이라고 했으므로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3루트 2가 된다. 그래서 보기에서 골라보면 6번의 정답은 3번. 7번 두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그리고 gx는 이렇게 구간별로 나누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결국 이 이쁜 하트 모양인데 결국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건 이 작은 넓이 두 개와 큰 넓이 하나의 합을 구하라. 그러니까 2차 함수랑 그 다음에 x축과 둘러싸인 넓이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세 개의 값을 구해서 더해주는 게 훨씬 더 계산이 편할 것 같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s를 계산을 해보면 지금 최고 차이 계수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전부 다 6분의 1이 되겠고 S1 즉 두 해의 차이가 2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니까 2의 세제곱, 마찬가지로 S2도 2의 세제곱, S3은 4의 세제곱. 자, 2차 함수와 x축 또는 직선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공식을 대부분의 학생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64 더하기 16, 80이니까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얼마가 되겠다? 3분의 40이 되겠다. 그래서 보기에서 골라보면 7번의 정답은 1번. 8번 첫째 항이 20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은 절대값 AN 마이너스 2를 만족시킬 때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30까지 AN의 값은, 그래서 지금 관계식에 이제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AN이 양수인 경우에는 등차 수열인 관계식이라서 양수인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제 AN이 음수인 경우에는 등차 수열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수열 AN을 나열해 보면 먼저 첫 번째 항이 20, 그럼 20은 양수니까 계속 이제 18, 16 이렇게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을 따르다가 이제 0인 경우에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인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음수가 등장했는데 이 마이너스 2를 AN에다 대입을 했을 때 그 다음 항이 0, 그럼 또 다시 0을 대입하면 그 다음 항은 마이너스 2, 즉 이와 같이
음수가 나오는 구간 그 이후부터는 0과 마이너스 2가 반복된다는 걸 쉽게 추론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이 S30, 즉 1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인데 지금 앞에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이 총 10개가 있고 그럼 이 이후에 20개의 항이 이와 같이 0과 마이너스 2가 반복되는 그런 수열인 걸 알 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30까지 a는 먼저 앞에 10개의 항, 즉 20, 18, 땡땡땡 2는 등차 수열의 합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0과 마이너스 2가 반복이 되는데 총 몇 번 반복된다? 항이 20개니까 10번 반복이 되겠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 계산에 의해서 2분의 10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 그리고 저기 뒤에는 마이너스 20 그럼 110 마이너스 20이니까 구하는 값은 얼마? 90.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 9번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f 프라임 x 마이너스 3fx는 2x 제곱 마이너스 8x를 만족시킬 때 f1의 값은 이제 아무래도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무슨 함수?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fx의 차수가 궁금하다. 그래서 fx의 최고차를 n차라고 하면 즉 다시 말해서 fx가 x의 n제곱 플러스 땡땡땡이라고 해본다면 자 f'x는 nx의 n-1제곱 더하기 땡땡땡이 될 거고 이때 x f'x 마이너스 3fx를 정리를 해보면 최고차만 계산을 했을 때 n-3 x의 n제곱 플러스 땡땡땡인 걸 알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 이 다항식이 2x의 제곱 마이너스 8x여야 하고 그래서 이제 개수만 최고차만 봤을 때는 n이 2였으면 좋겠지만 n이 2인 경우에는 이 창의 개수가 일치하지 않아서 결국 우리는 n이 3이고 그때 이 3창은 최고차 그 3창의 개수가 0이라서 없어지는 그러한 식인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fx는 몇 차? 3차. 즉 fx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하는 미정계수가 3개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계산이 귀찮아지는데 물론 뭐 엄청 귀찮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이나마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미정계수 하나를 없애보자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이 관계식에서 x에다 0을 대입해보면 우리는 f0이 0인 거를 조금이나마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f0이 0이라는 건 즉 상수항이 0, 다시 말해서 c가 0이니까 우리가 구해야 하는 미정계수가 2개로 줄어들었다. 그럼 이제 fx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계수 비교를 이용할 건데 x f'(x) 마이너스 3fx는 x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에서 3배, 뭐의 3배? fx의 3배를 뺐을 때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2bx가 되고 이 식이 2x 제곱 마이너스 8x와 같아야 하므로 a가 마이너스 2, b가 4. 즉 fx는 뭐다?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다. 그럼 구하라고 하는 값이 f1이었기 때문에 대입을 해보면 f1의 값은 얼마? 3. 그러므로 보기에서 골라보면 9번의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사실 이제 f'x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미분 나눈 문제라고 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1학년 때 배운 미정계수법을 활용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
10번 a가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두 곡선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2a가 만나는 두 점을 a, b라 하자. 선분 a, b의 중점이 직선 4x 플러스 3y 플러스 5 이퀄 0 위에 있을 때 선분 a, b의 길이는, 그래서 우선 만나는 두 점, 다시 말해서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 두 함수를 연립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와 로그 2의 x 플러스 2a가 같다. 그럼 이제 넘겨서 더하기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해보면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a가 되고 이 값이 얼마가 되고 싶다? 0이 되고 싶다. 이 말인즉슨 이 안에 있는 진수가 1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1 이퀄 0을 만족해야 하는 해가 바로 두 점 a, b의 x좌표가 되겠다. 그래서 이거의 해를 알파랑 베타라고 하게 되면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일단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1인 걸 알 수 있고, 이때 지금 점 a, b의 좌표를 알파 베타로 나타내 보면 알파 콤마 첫 번째 곡선에다 대입을 해봤을 때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b는 베타 콤마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베타. 그럼 이때 이제 이 둘의 중점을 구했을 때, 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로그 2의 알파 베타. 왜냐면 둘을 더하면 진수끼리는 곱해야 되니까. 그런데 알파 베타가 얼마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이 0, 그리고 이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a인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점이 지금 위에 주어진 직선 4x 플러스 3y 플러스 5 이퀄 0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4a 더하기 5 이퀄 0, 즉 a가 4분의 5인 걸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a가 4분의 5인 걸 위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했을 때 x제곱 플러스 2분의 5x 플러스 1이 되니까 쉽게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는 교점 a, b를 모두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알파를, 알파 베타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알파를 마이너스 2, 베타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고 a, b의 좌표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b는 지금 여기다가 대입하고 있는 거지.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있는 거고, 자, b는 마이너스 2분의 1, 1. 그래서 이때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건 두 선분, 그러니까 선분 a, b의 길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계산을 하게 되면 2분의 3과 2의 제곱들의 그 루트를 씌운 거니까 2분의 5가 되는 걸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보기에서 골라보면 10번의 정답은 5번. 11번 두 정수 a, b에 대하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가조건 x가 0보다 커 나갔고 4보다 작을 때 fx는 ax 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24이다. 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플러스 4는 fx이다. 그래서 x가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범위에서 방정식 fx 이퀄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이다. 그랬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은, 그래서 먼저 주어진 조건들을 포인트들을 짚어보면 a랑 b는 정수고 그 다음에 f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그랬을 때 가조건을 보면 x가 0보다 커났고 4보다 작을 때 fx는 2차 함수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2차 함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a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a가 0인 경우에는 2차 함수가 아닐 수도 있겠지. 그래서
2차 이하의 다항함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게 되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플러스 4는 fx이다. 이 말은 4마다 항상 같은 값을 갖는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주기에 곱하기 자연수가 4마다 같은 함수값을 갖게 되려면 주기가 4라기보다는 주기 곱하기 자연수가 4라는 말인데, 그냥 쉽게 이해하려면 이제 주기가 4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주기 곱하기 자연수가 4라는 이야기이다. 그랬을 때 1과 10 사이의 범위에서 방정식의 해가 5개가 되도록 하는 a, b를 구해주세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a가 0인 경우, 즉 2차 함수가 아니어도 괜찮은가? 그러면 0보다 커나갔고 4보다 작을 때 fx가 bx-24란 이야기인데, 자, 이 함수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나 조건에 의해서 f0과 f4의 값이 같아야 한다. 그런데 f0이 지금 마이너스 24니까 이 두 개가 같으려면 f4인 4b-24도 마이너스 24가 되어야 하니까 b가 0. 그럼 b까지 0이라는 말은 결국 fx가 마이너스 24라는 상수함수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상수함수가 되게 되면 문제에서 적은 조건, 즉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범위에서 fx = 0, 즉 이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게 되니까 a가 0인 거는 주어진 조건에 만족할 수 없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a가 0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상태에서,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f0과 f4가 같아야 되는데 2차 함수가 f0과 f4가 같다는 말은 곧 대칭축인, 그러니까 대칭축인 마이너스 2a분의 b가 0과 4의 중간값, 즉 2라는 말이 되고, 결국 b가 마이너스 4a라는 관계를 구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이제 fx = 0의 그래프를, 그러니까 y = fx의 그래프를 통해서 fx = 0의 해가 이 범위에서 5개가 되도록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x축이 있고, 자, f0이 마이너스 24니까 이렇게 상수함수 마이너스 24를 한번 그려놓고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 그래서 0부터 4까지, 4부터 8까지, 8부터 12까지 이렇게 이제 그림이 반복되는 형태에서 자, 1부터 10까지, 여긴 지금 세 번째 그래프는 대칭축이 10이기 때문에 이렇게 x = 1부터 10 사이에서 fx = 0의 해가 몇 개 존재한다? 5개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황색 포인트들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5개의 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결국 이렇게 5개의 해를 갖기 위해서는 지금 이 대칭축이 x = 2이기 때문에 1과 2 사이에 하나의 해가 존재해야 한다. 즉 f1인 a 플러스 b-24는 음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f2인 4a 더하기 2b-24는 양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에서 구한 조건 중에 b가 마이너스 4a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대입해서 써보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4가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4는 0보다 크다.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해보면 a는 마이너스 8보다 크고 마이너스 6보다 작은데, 아까 첫 번째 문제의 설명에서 a, b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범위를 만족하는 정수 a는 뭐밖에 없다? 마이너스 7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때 b가 마이너스 4a라고 했으므로 b의 값은 얼마? 28.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가 된다? 21이 되겠다.
그래서 보기에서 골라보면 11번의 정답은 4번. 12번 양수 a에 대하여 함수 fx는 절대값 4sin ax-3분의 파이 더하기 2. 이때 x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a분의 4파이보다 작다의 그래프가 직선 y는 2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는 n이다. 이 n개의 점의 x좌표의 합이 39일 때 n 곱하기 a의 값은, 자, 그래서 일단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말고, 자, 지금 저 함수 4sin ax-3분의 파이 플러스 2의 값이 얼마가 되도록 하는, 2가 되도록 하는 해가 n개이다. 대신 x의 범위는 언제? 0보다 크거나 같고 a분의 4파이보다 작을 때. 그러면 머릿속에서 이제 이 사인 값을 t라고 생각을 해보면 절대값 4t 플러스 2가 2라는 말은 이 4t 플러스 2가 2 또는 마이너스 2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결국 sin ax-3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1 또는 0이 되도록 하는 해의 개수가 n개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랬을 때 범위를 a분의 4파이까지라고 준 이유는 이 사인 함수, 즉 sin ax-3분의 파이의 주기가 a가 양수니까 절대값 씌울 필요 없이 a분의 2파이이기 때문에 이 사인 그래프의 이 주기가 몇 번 반복된다? 2번 반복된다. 그래서 삼각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삼각함수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푸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2번인데 대신 지금 평행이동을 한 그래프이고 0을 대입했을 때 이 사인 안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좀 더 연장해서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x 이퀄 0이 되고 주기가 2번 반복돼야 되니까 여기가 x 이퀄 a분의 4파이. 그래서 이 범위에서 마이너스 1 또는 0이 되도록 하는, 지금 이 우리가 그린 이 그래프가 sin ax-3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이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0이 되는 x값들을 다 구해보면 0이 되는 곳은 이렇게 4개,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곳은 이렇게 2군데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크기 순서대로 x1, x2, x3, x4, x5, x6이라고 했을 때 일단 해의 개수가 6개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하는 이 서로 다른 점의 개수, 즉 n이 6인 거는 구했다. 그랬을 때 이 x좌표의 합이 39라면 그때 a 값을 구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다 구하기는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삼각함수, 즉 이 사인의 대칭성을 이용할 건데, 자, 지금 이 그래프는 여기 지금 x 이퀄 x3에 대해서 x1과 x5 그리고 x2와 x4가 대칭이기 때문에 x1 더하기 x5 그리고 x2 더하기 x4는 모두 x3의 2배인 걸 알 수 있다. 또한 x3과 x6은 주기 하나만큼의 차이가 나므로 x6은 x3 더하기 a분의 2파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x3을 구해야 되는데 x3은 언제냐면 처음으로 마이너스 1이 될 때, 즉 sin ax-3분의 파이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처음으로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x값을 구해야 되니까 결국 ax-3분의 파이가 2분의 3파이일 때가 되고, 이때 x를 구해보면 6분의 11파이, 그러니까 ax가 6분의 11파이니까 6a분의 11파이가 결국
x3인 걸 알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값이 모든 해의 합, 즉 x1부터 x6까지의 합인데 이 위에 정리한 나머지 해들을 x3으로 정리한 이 값에 의해서 6x3 더하기 a분의 2파이가 되고 6x3이 a분의 11파이, 즉 이 값은 a분의 13파이가 되게 되는데 이때 이 x값들의 합이 얼마라고 주어졌지 문제에서 39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3분의 파이가 되겠다. 그래서 n과 a를 모두 구했으므로 우리가 원하는 n 곱하기 a의 값은 2파이. 그래서 보기에서 골라보면 12번의 정답은 4번. 13번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2, BC의 길이는 3루트 3, CA의 길이는 루트 13인 삼각형 ABC가 있다. 선분 BC 위에 점 B가 아닌 점 D를 AD의 길이 또한 2가 되도록 잡고 선분 AC 위에 양끝점 AC가 아닌 점 E를 사각형 ABD가 원에 내접하도록 잡는다. 그랬을 때 다음은 선분 D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빈칸 메꾸기 문제가 되겠는데 문제에서 말한 길이들을 그래프에 나타내 보면 AB의 길이 2, BC의 길이 3루트 3, AC의 길이 루트 13, 그리고 AD의 길이 또한 2. 그렇다는 이야기는 일단 삼각형 ABD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지? 그리고 이때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사각형 ABD가 원에 내접한다. 자, 이제 이를 바탕으로 아래 빈칸들을 채워보도록 할게. 먼저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각 ABC를 계산해야 되니까 자, 코사인 각 ABC, 즉 이 각을 내가 만약에 세타라고 한다면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 변형 공식을 이용해서 자, 2 곱하기 2 곱하기 3루트 3분의 2의 제곱 더하기 3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13의 제곱. 그럼 이는 12 루트 3분의 18. 정리하면 얼마? 2분의 루트 3이 되겠다. 그랬을 때 삼각형 ABD에서 사인 각 ABD, 사인 각 ABD도 똑같은 각이기 때문에 결국 루트 1 빼기 4분의 3, 즉 루트 4분의 1이니까 이 값은 얼마? 2분의 1이 되겠지. 그랬을 때 사인 법칙에 의하여 삼각형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사실 이 삼각형 ABD의 외접원이라는 건 위에서 말한 사각형 ABD의 외접원과 같은 원이 될 거고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세타, 즉 2분의 1분의 그 대응변이 어디지? 삼각형 ABD에서 대응변이니까 AD, 즉 다시 말해서 길이가 2네. 이게 2R이 되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외접원의 반지름은 얼마? 2인 걸 알 수 있다. 여기까지 뭐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 한 번씩 이용한 상황이고 자 이때 참고로 이 세타, 즉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건 결국 여기가 6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위에 이제 길이들을 좀 더 정리해 보면 자 그래서 이 길이 1, 이 길이 루트 3,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루트 3. 그렇다면 CD의 길이 또한 루트 3. 이렇게 이제 BC의 길이를 3등분하는 점이 바로 M과 D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길이를 좀 더 세분화해 놓고 아래에 있는 걸 보게 되면 삼각형 ADC에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sin CAD 그래서 여기를 알파 여기를 sin ACD
ACD. 그죠? 여기를 베타. 이렇게 두게 되면 sin CAD, 즉 sin 알파는 AD분의 CD sin 베타이다.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먼저 AD의 길이는 2, CD의 길이는 루트 3, 그리고 sin 베타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삼각형 AMC가 직각 삼각형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sin 베타는 루트 13분의 1인 걸 알 수 있다. 즉 2루트 13분의 루트 3. 그랬을 때 이제 sin 알파가 2루트 13분의 루트 3인데 삼각형 ADE에서 sin 법칙에 의하여 그러면 이 삼각형 ADE의 외접원 또한 아까 말한 이 사각형 ABD의 외접원과 같은 외접원이기 때문에 같은 외접원의 반지름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랬을 때 sin 베타분의 sin 알파분의 그 다음에 알파의 대응변 D가 2R 즉 4이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D의 길이는 4sin 알파 즉 여기서 구한 sin 알파에다가 4를 곱한 값이기 때문에 루트 13분의 2루트 3이 다라는 빈칸에 쓰여질 숫자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나다에 적힌 숫자를 모두 다 구했고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게 되면 가에는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나에는 2, 그 다음에 다에는 루트 13분의 2 루트 13. 그래서 이 각각의 알맞은 수를 PQR이라고 할 때 P 곱하기 Q 곱하기 R을 구해주세요. 그래서 PQR은 2분의 루트 3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13분의 2 루트 3이기 때문에 루트 13분의 6이 돼서 분모의 유리화를 해보면 13분의 6 루트 13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인 걸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보기에서 골라보면 13번의 정답은 1번. 그래서 이제 빈칸 메꾸기 문제이고 빈칸 메꾸기 문제는 문제에서 원하는 어떤 그 설명에 따라서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적절히 사용만 할 줄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 14번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인테그랄 t부터 x까지 fs ds는 0의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를 gt라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래서 일단 보기를 보기 전에 위에 적힌 걸 정리를 먼저 해보면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를 이제 정적분을 통해서 large fx equal large ft를 만족하도록 하는 서로 다른 실근 x의 개수를 gt라고 하겠다. 즉 t에 따라 달라지는 이 x의 개수를 gt라고 정의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3차 함수를 적분했으니까 4차 함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래프 개형을 뭐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 때 자, y equal large fx의 그래프가 이렇다. 그랬을 때 아무 점이나 한 점, 예를 들어서 이 점을 t라고 한다면 y equal ft는 이와 같은 상수함수가 되겠지. 그랬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겠다. 그러면 이 large fx와 large ft의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건 교점의 개수를 묻는 거니까 이와 같은 그림일 때는 gt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자, 문제에서 말한 gt가 어떤 함수인지 이해가 됐지? 그러니까 large fx의 그래프, 즉 4차 함수의 그래프와 y equal large ft, 즉 상수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정의하겠다. 자, 이제 이렇게 gt를 이해했으면 보기를 보도록 할게.
그래서 먼저 기억 fx가 x제곱 x-1일 때 g1은 1이다.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통해서 라자 f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이게 지금 스몰 fx의 그래프가 되고, 이걸 정적분한 그래프, 부정적분한 그래프가 되겠지. 그래서 라지 fx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감소하다가 0에서 잠깐 미분계수가 0이지만 다시 감소하고, 그리고 1일 기준으로 다시 증가한다. 이게 바로 y equal large fx의 그래프가 될 거고, 이때 우리한테 g1을 물어봤다는 건 y equal large f1, 즉 y equal large f1과의 교점의 개수를 물어본 거니까 교점이 몇 개인 걸 알 수 있어? 극소였기 때문에, 극소이자 최소였기 때문에 이렇게 교점이 한 개가 되더라. 그래서 교점이 한 개니까 g1이 1인 건 당연하다. 그러므로 기억은 참, 그러니까 옳은 명제란 이야기지. 그 다음에 니은 방정식 fx equal 0에 서로 다른 식인의 개수가 3이면 ga는 3인 실수 a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교점이 3개가 되도록 하는 이 a 값이 무조건 존재하느냐. 그래서 fx equal 0의 해가 3개란 이야기는 자, 이와 같은 그래프라는 거고, 그러면 그래프가 총 3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 자세히 생각해보면. 왜냐면 극소값의 대소에 따라서 자, 이렇게 이제 왼쪽 극소값이 더 작은 경우, 그 다음에 두 극소값이 같은 그래프, 그 다음에 왼쪽 극소가 더 큰, 왼쪽이 더 작은 경우, 아까는 왼쪽이 더 큰 경우였지? 이렇게 총 3가지 그래프 개형이 가능한데, 이게 어떠한 그래프든지 간에 이렇게 상수함수, 즉 y equal fa를 그려보게 된다면, 이게 지금 라지 f의 그래프인데, 그려보게 된다면 이때도 교점이 3개, 이때도 교점이 3개, 이때도 교점이 3개, 즉 교점이 3개가 되도록 하는 y equal fa를 무조건 그릴 수 있더라. 즉 이런 형태일 때 바로 ga가 3이더라. 그래서 존재하기 때문에 니은 또한 참인 걸 알 수 있다. 자, 마지막 D급 보기를 보도록 할게. t가 b로 다가갈 때 gt, 즉 b에서의 극한값과 그 다음에 gb, 즉 함수값의 합이 6을 만족시키는 실수 b의 값이 0과 3뿐이면 f4는 12이다. 그러면 4차함수 그래프 개형을 여러 가지 그려놓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먼저 이렇게 극소값이 한 개만 존재하는 경우, 이 경우는 자, 뭐 a가 이와 같은 점일 때는 교점이 몇 개? 2개고, 아까 기억처럼 극소값인 경우에만 교점이 몇 개? 1개.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gt가 대부분 2이고 극소일 때만 1이더라. 이랬을 때 극한값과 함수값의 합이 6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은 우리가 원하는 그 라지 fx의 그래프가 아니구나. 지금 너무 위에 있으니까 아래다 다시 잠깐 적어놓고 쓸게. 그래서 극한값과 그 다음에 함수값이 6이 되도록 하는, 합이 6이 되도록 하는 b가 뭐밖에 없다? 0과 3밖에 없다. 그럼 이제 이런 그래프는 아니라는 거니까 결국 이제 니은에서 그린, 즉 극값이 3개인 4차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와 같은 경우 생각해 볼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일단 gb라는 함수값은 무조건 존재하거든? 교점. 그러니까 라지 fa와의 교점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a는 해가 되니까 무조건 해가 존재해서 일단 gb라는 함수값은 무조건 존재하는데, 그러면 이 합이 항상, 그러니까 이 합이 6이 되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건
이 극한값도 존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B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 자, 지금 당장의 함수값은 3이지만 만약에 이 직선이 예를 들어서 맨 왼쪽을 B라고 한다면 B보다 조금 클 때는 조금 아래쪽에 있는 이러한 상수함수가 될 거고 이때는 4개, B보다 조금 작을 때는 교점이 2개. 즉,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럼 가운데일 땐 어떤가? 자, 만약에 여기가 B라고 하게 된다면 B보다 조금 작을 때나 B보다 조금 클 때 모두 이렇게 상수함수가 이렇게 아래쪽에 그려져서 4라는 극한값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이때 극한값은 4, 함수값은 3이 되기 때문에 6이라는 조건은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고 그럼 이 이제 상수함수를 좀 더 내려서 생각을 해봐도 이 그래프는 사실 안 되는 그래프고 굉장히 이제 특징적인 그래프 즉 극소값이 모두 같은 그래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만약에 여기를 B라고 해봅시다. 여기를 B라고 하면 일단 y equal fby 교점이 몇 개? 2개. 즉 다시 말해서 GB는 얼마? 2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교점이 일단 2개니까 그러면 B보다 조금 작을 때 또는 B보다 조금 클 때 모두 함수값이 FB보다 조금 크니까 이렇게 위에 y equal F 뭐 상수값이 그려지게 될 거고 그랬을 때 이 극한값 다시 말해서 B가 아닌 리미트 T가 B로 다가갈 때의 GB는 교점이 몇 개니까 4개니까 4인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B가 여기와 여기 이렇게 2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B의 값이 0과 3이라는 건 여기가 0, 여기가 3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디귿 조건을 만족하는 라지 F의 그래프를 찾았고 문제에서 맨 처음에 최고 차익의 수가 1인 3차 함수 스몰 fx라고 했기 때문에 라지 fx의 최고 차익의 수는 4분의 1이겠지. 그래서 라지 fx는 최고 차익의 수가 4분의 1이 4차식이고 그때 0과 3에서 같은 극소값을 가지니까 x제곱 x-3의 제곱 플러스 k 적분을 통해서는 이제 적분상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분상수 뭐 어색하면 적분상수니까 C라고 두도록 할게. C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스몰 fx 즉 미분을 통해서 스몰 fx를 구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대칭성에 의해서 사실 이 가운데가 2분의 3인 걸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x 빼기 2분의 3, x 빼기 3 이와 같이 미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때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값이 뭐였지? F4. 그래서 F4를 계산해 보면 4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1 즉 10이 되는데 자 여기 디귿에서 F4가 얼마? 12인가요? 근데 우리가 구한 값은 10, 그러니까 10이기 때문에 디귿은 거짓임을 알 수 있겠네. 그렇다면 보기 중에서 옳은 보기는 기역과 니은 2개밖에 없으므로 보기에서 골라보니까 14번의 정답은 2번. 자 이제 객관식의 마지막 15번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두 자연수 PQ에 대하여
SN은 PN제곱 마이너스 36N 더하기 Q일 때 S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P의 최소값을 P1이라 하자. 임의 두 자연수 I, J에 대하여 I랑 J가 같지 않으면 SI랑 SJ도 같지 않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P의 최소값을 P1이라고 했는데 P가 P1일 때 절대값 AK가 A1보다 작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Q의 값의 합은 이제 아무래도 객관식 마지막 문제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지문이 길고 복잡해 보이는데 한번 이제 SN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물론 수열이니까 정의역이 실수 전체는 아니지만 정의역이 자연수이지만 이제 SN의 그래프는 당연히 이제 2차 함수니까 자연수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제 이와 같은 그래서 y 이퀄 sn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고 지금 sn이 pn제곱 마이너스 36n 더하기 q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제 pq가 자연수라고 주어졌지. 이제 우리는 sn을 보면 당연히 an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 그래서 sn 빼기 sn-1을 이용해서 an을 구해보면 뭐지? p가로 2n-1 마이너스 36 이게 언제일 때? n이 2 이상일 때 그 다음에 n이 1일 때는 그럼 a1은 여기다 1을 대입한 값이 a1이 되겠지? 그래서 p 더하기 q 마이너스 36 이렇게 이제 an까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이제 네모 조건을 보도록 하자. 임의의 두 자연수 ij에 대하여 i랑 j가 같지 않으면 si랑 sj가 같지 않도록 해달라. 자, 정의역이 자연수인 상태에서 저걸 만족한다는 이야기인데 자,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대칭축이 존재한다는 거지. 이렇게 이제 대칭축. 지금 이 문제에서는 p분의 18이 대칭축이 되겠네. 그러면 이때 si랑 sj가 무조건 같지 않도록 하려면 저 i와 j의 합이 그러니까 i랑 j가 이 p분의 18, 즉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이 아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래서 조건을 이용해 보면 i와 j의 합이 뭐가 되면 안 된다? p분의 18의 2배, 즉 p분의 36이 되면 안 된다. 왜냐면 이걸 p분의 36인 경우에 여기 이제 i랑 j 이렇게 이제 그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이야기가 돼서 s 값이 같아질 수 있으므로 그래서 i 더하기 j가 p분의 36이면 안 된다. 근데 이 값이 지금 자연수 i랑 j가 모두 자연수니까 이 자연수의 합이 p분의 36이면 안 되는 p값 중에서 가장 작은 즉 p의 최소값을 p1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p가 1일 때 자연수, 2일 때도 자연수, 3일 때, 4일 때 모두 자연수니까 만족하는 p1은 얼마? 5일 때 처음으로 p분의 36이 자연수가 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p1이 5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럼 p가 p1일 때 그러면 an은 뭐라는 소리지? an은 대입해보게 되면 10n-41이고 언제? n이 2 이상일 때 그리고 a1은 q-31 이렇게 이제 an이 정리가 됐을 때 절대값 ak가 a1보다 작도록 하는 즉 절대값 10n-41이 작다 a1 즉 q-31 이걸 만족하는 k 그러니까 ak니까 자연수 k의 개수가 몇 개? 3개이다. 그러면 내가 이 절대값 그래프를 좀 그려보도록 할게. 자, 이 절대값 즉 y는 절대값 10k-41의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 아이들 절대값 그래프 많이 그려봤으니까
이 그래프가 y 이퀄 절대값 10k-41. 그래서 이때요 그 k축과 만나는 값이 4.1이 되겠지. 그래서 q-31보다 y 이퀄 q-31보다 작도록 하는 k가 몇 개? 3개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지금 여기가 4, 여기가 5, 여기는 3, 여기는 6. 왜냐면 4.1이니까 당연히 4가 좀 더 가까운 곳이 되겠고,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자연수 k가 3개라는 건 그 자연수 k가 3, 4, 5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6이 되면 6은 k가 되면 안 된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저 부등식에 3을 대입하면 성립하고 6을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니까 11은 q-31보다 작은 게 성립하고, 그 다음에 6을 대입하면 19는 작지 않다. 즉 q-3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q의 범위를 정리해보면 q의 범위는 42보다는 크고 50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이 이 모든 q의 값의 합이기 때문에 q의 값의 합을 다 구해보도록 하면 43부터 어디까지? 50까지. 그래서 83이 4개 있는 거니까 얼마? 332. 아니네. 계산이 잘못됐네. 93이 4개 있는 거지. 미안. 그래서 372.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계산을 다 끝냈다. 그래서 보기에서 골라보니까 15번의 정답은 1번. 그래서 아무래도 객관식 마지막 문제이다 보니까 지문이 좀 많이 복잡하기는 한데, 이 문제에서 주어진 SN이 우리가 많이 보던 형태의 SN이고, 그래서 이제 그 SN, 즉 이차함수의 형태와 대칭성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라서 확실히 이제 뭐 준킬러 또는 킬러 정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로써 객관식 문제는 끝이 났고, 이제부터는 단답형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 16번 로그 2의 96 더하기 로그 4분의 1의 9의 값을 구하시오. 자, 로그 2의 96 더하기, 자,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9는 3의 제곱이니까 2. 이렇게 이제 분모와 분자의 지수들을 빼서 나타낼 수 있고, 결국은 로그 2의 96 마이너스 로그 2의 3, 로그 2의 32니까 계산하면 얼마지? 2의 몇 제곱이죠? 32는 5. 그러므로 16번의 정답은 얼마? 5. 17번 함수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2 x 이퀄 3에서 극소일 때 함수 fx의 극대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극소가 된다는 얘기는 f'3이 0이란 이야기인데, 자, 일단 f'3을 구하려면 먼저 f'x부터 구해보도록 할게.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가 되고, 3을 대입해서 0이 나와야 되니까 9 더하기 a가 0, 즉 a가 마이너스 9가 되고, 결국 인수분해를 해보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극대값이라는 건 f 마이너스 1을 구해달라는 이야기고,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a 더하기 6이기 때문에 a가 아까 마이너스 9로 구했으니까 f 마이너스 1은 얼마? 15.
그래서 극대값이 15니까 17번의 정답은 15. 18번 시그마 k 콜 1에서부터 6까지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 콜 1에서부터 5까지 k 마이너스 1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아무래도 이제 그 6과 5, 즉 마지막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개수를 조금 일치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시그마 k 콜 1에서부터 5까지 k 플러스 1의 제곱과 k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한 대 묶고 맨 앞에 있는 시그마의 여섯 번째 항을 제외했기 때문에 여섯 번째 항을 대입해보면 7의 제곱. 그래서 시그마 k 콜 1에서부터 5까지 4k 더하기 49이기 때문에 4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6 더하기 49가 되므로 60 더하기 49니까 얼마? 109.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109. 그래서 이제 저 시그마를 하나하나 계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이렇게 k 플러스 1의 제곱과 k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주어졌다는 건 이제 둘을 연립해서 푸는 게 좀 더 계산이 편하다는 걸 알려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범위를 맞춰서 정리하는 게 좀 더 계산이 편하겠다. 자, 그럼 다음 19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는 4t 세제곱 마이너스 48t이다. 그래서 시각 t 이퀄 k에서 점 P의 가속도가 0일 때 시각 t 이퀄 0에서 t 이퀄 k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그럼 먼저 가속도가 0이 되도록 하는 시간을 구해야 되니까 v를 미분한 게 가속도지? 그래서 속도를 미분한 가속도를 구해보면 12t의 제곱 마이너스 48이 되고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의 t값을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시간 k는 2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이제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움직인 거리니까 이 속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속도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 t제곱 마이너스 24. 그래서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당연히 앞에는 양수고 t제곱 마이너스 24. 근데 우리는 0부터 2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할 거니까 그때 속도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움직인 거리를 예를 들어서 L이라고 해보면 0부터 2까지 속도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vt dt 이렇게 계산을 해야 움직인 거리가 계산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적분을 해보면 t의 4제곱 마이너스 24t제곱 0부터 2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96이기 때문에 80이 되겠네. 그러므로 문제에서 원하는 19번의 정답은 얼마? 80.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움직인 거리는 이제 절대값 vt를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구하고자 하는 0부터 2 사이에서 vt의 범위까지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하겠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 20번 최고 차이 개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 함수 fx에 대하여 f5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먼저 가조건을 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 x분의 절대값 fx-1의 값이 존재한다. 나 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fx는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x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일단 가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저 위에 있는 함수가 조금 보기 싫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함수를
gx로 치환을 해볼게. 그래서 절대값 fx-1을 gx라고 할 때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 x분의 gx의 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 말인 즉슨 곧 g'0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gx의 그래프가 0에서 미분 가능하다. 물론 이제 이걸 만족하려면 일단 g0이 0, 다시 말해서 이제 f0이 1인 거는 감안해 놓은 상태에서, 자 이제 gx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3차함수의 그래프에서 절대값을 취했는데 x 이퀄 0에서 g0이 0인데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려면 결국 이런 그래프이거나 또는 이런 그래프여서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 즉 fx-1이 그래서 여기가 0 또는 여기가 0이어야지만,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 y 이퀄 fx-1이 이런 그래프여야지만 이제 절대값을 취했을 때도 0에서의 지금 이게 녹색, 자 이 녹색 그래프가 y 이퀄 gx가 되고 이런 그림일 때만 g' 0의 값이 존재한다. 즉 fx-1이 0에서 중근을 갖는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fx를 정리해보면 결국 x제곱 나머지 인수를 모르니까 x-a 더하기 1 이렇게 fx를 작성할 수 있겠지. 참고로 문제에서 최고치행의 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그럼 이제 나 조건을 통해서 xfx는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식을 정리해보면 x 4제곱 마이너스 ax의 세제곱 더하기 x, 좌변이 이렇고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래서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4가 어떻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x제곱은 원래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국 이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가 되고, 결국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건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다. 그래서 a의 범위가 나왔고 우리한테 뭘 구하라고 했지? 바로 f5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5를 대입해 보게 되면 25 곱하기 5-a 더하기 1이 최대일 때를 구하시오. 그럼 언제가 최대가 될까? 이 범위에서 바로 a가 마이너스 4일 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대입해 보면 226.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일 때 최대값 f5의 최대값 226을 갖는다.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20번의 정답은 226.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경우에는 가조건을 통해서 fx-1이 x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한다는 걸 파악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이제 1학년 때 배운 2차 함수가 항상 0 이상일 조건, 그걸 이용하는 문제가 되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잘 정리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 21번 그림과 같이 a가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두 곡선 y는 a의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다.
곡선 y는 a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과 직선 y는 마이너스 루트 3x가 서로 다른 두 점 OA에서 만난다. 점 A를 지나고 직선 OA의 수직인 직선이 곡선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1과 제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B라 하자. OA 대 OB의 B가 루트 3 대 루트 19일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단 O는 원점이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말한 조건들이 이 그래프에 자세히 나와 있고, 이때 이제 OA랑 OB의 길이 B가 루트 3 대 루트 19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루트 3K, 여기를 루트 19K라고 하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AB의 길이는 4K 이렇게 요약을 해줄 수가 있겠고, 이 지금 직선 y는 마이너스 루트 3x라는 이 조건 때문에 결국 이 각이 3분의 파이, 그러니까 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3분의 2파이. 왜냐면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루트 3에 되도록 하는 세타가 3분의 2파이이기 때문에 이 반대쪽 각은 3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럼 이걸 통해서 a의 좌표를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루트 3K랑 여기 각이 3분의 파이이므로 A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K, 2분의 3K. 이렇게 이제 A의 좌표를 K에 대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B의 좌표까지 K에 대해서 나타내고 싶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보조선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엇각이니까 여기도 3분의 파이. 그러면 2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뺀 이 각은 얼마가 된다? 6분의 파이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결국 이 길이가 2K, 이 길이가 2루트 3K이므로 이제 우리는 B의 좌표를 K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겠다. 그래서 B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K에다가 2루트 3K를 더하는 거니까 2분의 3루트 3K, 2분의 3K 더하기 2K니까 2분의 7K. 이렇게 이제 A, B를 모두 K에 대해서 나타냈는데, 이 지금 점 A는 이 Y는 A의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 위의 점이고, 이 점 B는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1 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한다.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2분의 3K는 A의 루트 3K 제곱 마이너스 1이며, 그 다음에 2분의 7K는 A의 2분의 3루트 3K 마이너스 3루트 3K 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이제 1을 넘겨서 우리는 이제 그 A의 3루트 3K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A의 3루트 3K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 식은 1을 넘긴 다음에 세제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식은 1을 넘긴 다음에 제곱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연립방식을 푸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분수가 보기 싫기 때문에 양변에 8을 곱해서 써주게 되면 3K 더하기 2의 세제곱은 2 곱하기 7K 더하기 2의 제곱. 그렇다면 27K의 세제곱 더하기 54K 제곱 더하기 36K 더하기 8은 98K의 제곱, 그 다음에 56K 더하기 8. 그래서 27K의 세제곱 마이너스 44K의 제곱 플러스 36K를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자,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할게. 지금 보니까 여기 잘못 썼네. 연립하면 마이너스 20K지?
지금 보니까 44가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27을 3의 배수가 한쪽에는 없도록 정리를 해줘야 되고, 그랬을 때 이와 같이 인수분해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그 변들의 길이이기 때문에 k가 0보다 커야 돼서 구하고자 하는 k가 얼마인 걸 알 수 있다? 2인 걸 알 수 있다. 왜냐하면 k는 0보다 커야 되니까. 왜냐면 길이를 표현했기 때문이지. 그랬을 때 AB의 길이를 얼마라고 뒀었지? 위에서 4K라고 두었으므로 구하고자 하는 AB의 길이는 얼마인 걸 알 수 있다? 8인 걸 알 수 있다. 여기 지금 AB의 길이 4K. 그러므로 21번의 정답은 8. 자, 이제 공통영역 마지막 22번 문제.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하여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 해서 함수 fx의 최소값을 m1이라 하고 구간 t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함수 fx의 최소값을 m2라 할 때 gt는 m1-m2라 하자. k가 0보다 큰 상수 k와 함수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gt = k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t의 값의 집합은 t 바 t는 0보다 커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다. g4가 0일 때 k 더하기 g-1의 값을 구하시오. 아무래도 이제 공통영 마지막 문제이다 보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문제에서 말한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이 GT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4차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t를 여기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t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의 최소값이 m1, 즉 왼쪽 범위에서 최소값이 m1이고 오른쪽 범위에서의 최소값이 m2라서 이 m1-m2의 값을 뭐라고 하겠다? gt라고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랬을 때 0보다 큰 k가 0보다 크대. 이걸 만족하는 방정식 t가 뭐다? 0보다 커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또한 G4는 0이다. 지금 문제의 조건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뭐 극소값 한 개만 존재하는 4차 함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자, t가 이런 곳에 있을 때 여기가 t, 그러면 왼쪽 최소값은 여기가 바로 m1이 되고 오른쪽 최소값은 여기가 되겠다. 그런데 지금 이 t가 움직일수록, 그러니까 점점 커질수록 m1-m2가 작아졌다가 그 다음에 t가 오른쪽으로 오면 이번에는 m1-m2가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GT의 그래프가 단순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야. 물론 이제 이 T축과 만나는 곳은 여기 지금 여기를 만약에 뭐 그 극소인 점을 알파라고 해본다면 T가 알파일 때는
왼쪽 영역의 최소값도 m2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값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영역의 최소값도 극소이기 때문에 그때만 0이 되고, 다음과 같이 단순 감소하는 그래프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면서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 개형은 아까 처음 예를 들었던 그래프 개형이랑 비슷한 이러한 개형일 때, 자, t가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그러니까 t1과 t2를 생각을 했을 때 왼쪽 t든 오른쪽 t든, 그러니까 t1이든 t2이든 어디를 자르든 간에 왼쪽 영역의 최소값은 왼쪽 극소, 오른쪽 영역의 최소값은 오른쪽 극소가 되겠다. 언제까지? 언제까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정을 했을 때 t를 여기라고 둔다면 이번에는 m1이 일정하지 않고 m2만 일정하기 때문에 계속 g값이 변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m1 빼기 m2가 일정한 상수인 양수인 k인 해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0 이상 2 이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일 때는 그러니까 t가 이제 이 점을 빨간 점을 벗어나면 k 값을 갖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경계를 확인해 보니까 결국 여기에 x좌표가 0, 여기에 x좌표가 2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지금 이 위에 이 그림에서 생각해 봤다시피 G사가 0이 된다는 건, 그러니까 왼쪽 최소값과 오른쪽 최소값이 똑같다는 이야기는 바로 가장 작은 극소값이 x가 4일 때라는 말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말한 조건을 이용해서 원하는 fx 그래프를 다 구현한 거거든. 그래서 0과 4에서 극소값을 갖고, 그 다음에 0일 때 극소값이 좀 더 크며, 그 다음에 0과 2일 때의 함수값이 똑같다. 그럼 이를 통해서 이제 fx를 식작성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 상수함수는 y equal m1이 되겠지. 그리고 k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m1이 더 큰 이와 같은 그래프 개형을 그린 거야. 만약에 k가 음수라고 했으면 왼쪽 극소값이 더 작은 그래프를 그렸을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fx는 0에서 중근을 갖고 x-2,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해는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를 뭐 a라고 해볼게. 그래서 x-a 더하기 m1, 이렇게 이제 fx를 정리할 수 있겠고, 4일 때 극소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f'x를 써보면, 먼저 이 식을 전개부터 해놓고 f'x를 구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a 플러스 2x의 세제곱 더하기 2ax의 제곱 더하기 m1. 참고로 지금 모든 아이디어는 다 끝이 났고 계산만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3a 플러스 2x 제곱 더하기 4ax. 그래서 4에서 극소값을 가져야 되니까 f'4를 계산해 보면 256 마이너스 48 a 플러스 2 더하기 16a, 그러면 마이너스 32a 더하기 160 이퀄 0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그 y 이퀄 m1과의 해인 a는 5인 걸 알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 fx라는 거는 x제곱 x-2 그 다음에 x-5 더하기 m1이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M2를 구해야 K를 구할 수 있으니까 F4를 계산해 보면 2, 16, 그래서 M1-32 이 값이 M2란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때 M1-M2가 32이므로 이 값이 곧 문제에서 말하는 K이다. 근데 우리가 K만 구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K 더하기 G-1까지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잠깐 왼쪽에다가 그래프를 좀 더 그려볼게.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데 여기가 0, 여기가 4.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G 마이너스 1을 구하려면 마이너스 1에서 잘라야겠지? 그래서 이때 M1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고 왼쪽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때 오른쪽 최소값은 4일 때 그래서 G-1이라는 건 F-1 빼기 F4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대입을 해보면 15 더하기 M1 그 다음에 아까 M2는 M1-32로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47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여기 18이네. 계산이 잘못됐네. 18 그러면 얼마? 50인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G-1과 그 다음에 K값을 모두 구했으므로 이 둘의 합은 얼마? 82. 그러므로 마지막 22번의 정답은 82. 자, 이렇게 마지막 22번을 끝으로 공통영역 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는데 확실히 이제 조금 고난도로 보이는 문항들은 어떤 문항들이었냐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기존 함수를 주고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해서 그 새로운 함수에 대한 해석 예를 들어서 22번 문제라던가 아니면 앞에 객관식에서도 이제 그런 문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이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 사실 킬러 문제도 킬러 문제지만 이제 그 3등급 전후의 학생들 그러니까 준킬러를 도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었던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 모의고사였는데 이제 본인이 부족한 점,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풀어본 이 모의고사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수능에 출제되지는 않지만 이제 오늘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본인이 부족했던 개념이라던가 아니면 부족했던 그 개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남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최종 그 수능 결과가 만족할 수 있기를 기도할게. 그러면 우리는 다음, 물론 이제 당연히 이어지겠지만, 선택 과목 영상에서 더 보도록 하고, 수능까지 화이팅! 그럼 이만 공통 영역 22문제 풀이는 여기서 줄이도록 할게. 안녕!